1989년 11월 4일, 미국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의 911 센터로 걸려온 신고전화. 자기를 코스타라고 밝힌 남성은 집에 괴한이 침입해 아내 리사를 살해했고 자신도 살해될까 두려워 괴한을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구급대와 경찰을 보내겠다는 말에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죠.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쓰러져 있는 괴한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침대에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는 리사가 누워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코스타의 말처럼 사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경찰은 그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를 통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죠. 괴한은 그녀의 머리를 쏘았지만 총알이 미끄러지듯 두개골을 타고 흘러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흔히 일어나기 힘든 천운이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이 소식을 접한 한 남성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리사의 살인을 청부했던 코스타였죠. 리사는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데이토나 비치의 유명한 놀이시설을 운영했던 부유한 여성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했고 이 시기 코스타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학업을 위해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왔던 매력적인 남성으로 리사에게 반했던 그는 여러 번의 청혼 끝에 결혼하게 됐죠. 하지만 사실 그가 반한 것은 그녀의 돈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그는 리사에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며 창업 자금을 요구했고 그녀는 처음에 이를 반대했지만 끝내 알겠다며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이를 반대했던 이유는 그가 가게를 운영한 적도 없고 가게를 내려고 했던 곳이 그리 좋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동네 양아치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거든요. 그녀의 우려대로 코스타의 가게를 찾는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코스타가 노렸던 것으로 그는 가게를 거점으로 한 조직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조직은 위조화폐를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그리스에서 위조된 미국 달러를 여러 종류로 찍어냈고 이를 구매한 코스타는 가게를 찾는 불량한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았죠. 동네 상가에서 담배를 사오라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케빈에게 100달러짜리 위조화폐를 주고 거스름돈의 절반만 받는 식으로 사용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케빈을 통해 관심 있는 이들을 끌어모으며 코스타의 사업은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에 이런 좋지 않은 목적으로 들렀던 이들 중 헌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전에 있던 지역에서 문제아로 불렸던 그녀는 새 출발을 한다며 플로리다 남부를 돌아다니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코스타의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코스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아내의 눈을 피하고자 웨이트리스로 고용하며 남몰래 가게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는 그를 그녀 또한 좋아했죠. 친밀해 보이는 둘을 의심한 리사가 여러 번 물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리사의 의심은 확신이 됐고 점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시기 리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겼고 헌트는 자신과 비교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녀를 시기했습니다. 평소에도 호화로운 옷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리사가 더 막대한 부를 얻는 것을 시기한 그녀는 코스타에게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코스타는 재무부로부터 위조화폐 유통과 돈 세탁으로 의심받았고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매일 자기도 리사처럼 살고 싶다는 헌트의 투정에 그녀에게 막대한 돈을 벌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리사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고 그녀의 유산을 자신이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자기와 결혼하면 된다는 코스타의 말에 헌트는 좋은 생각이라 말했죠. 경찰의 의심을 피하고자 제3자에게 살인을 청부하기로 계획했던 시기,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불법적인 일을 도왔던 케빈이었죠. 코스타에게 화폐 위조와 바람 피우는 것을 침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그는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과 리사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업을 망칠 수도 있는 케빈을 먼저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1989년 10월 20일에 그들은 케빈을 인적이 드문 숲으로 유인했고 그를 나무에 속박한 뒤 살해했습니다.
신뢰를 위해 서로 총을 쏘는 장면을 촬영해 각자 녹화된 테이프를 보관했는데 이것이 후에 발목을 잡을 줄은 당시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리사를 살해하는 것. 이미 한 명을 살해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헌트는 지인을 통해 히트맨을 고용했는데 그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둥 핑계를 대며 여러 번 범행을 미뤘고 결국 헌트는 브라이언이라는 남성에게 $5,000를 주며 리사의 살해를 청부했죠. 동네 불량배였던 그는 헌트에게 빠져 있었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면 자신을 봐주리라 생각하며 청부를 수락했습니다. 1989년 11월 4일 그는 리사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자고 있는 그녀를 쏘았는데 두 번째 발사하려는 찰나 총알이 걸려 쏘지 못했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코스타는 리사가 사망했다고 생각하며 입막음을 위해 브라이언을 살해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집에 침입한 괴한이 아내를 살해했고 이에 정당방위를 한 남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고 곧 아내의 보험금과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던 것도 잠시. 리사가 천운으로 살아있고 치명적인 부상은 입지 않았으며 첫 총격 당시 기절해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리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사건 당일 집에 있던 보안 경보기가 꺼져 있던 점과 브라이언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곧장 침실로 들어와 리사를 공격했던 점을 두어 코스타를 의심해 집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하나의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코스타와 헌트가 서로의 신뢰를 위해 케빈을 살해할 때 촬영했던 테이프였죠. 이로 인해 헌트까지 체포됐고 둘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재판대에 섰습니다. 당시 헌트는 코스타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케빈을 살해할 때도 자신을 위협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자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도왔다며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에 헌트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2023년 현재 헌트는 플로리다주 오칼라에 있는 로엘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코스타의 경우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아 유니온 규정기관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쁜 사람들은 죽거나 체포됐지만 피해자인 리사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른 남성과 재혼한 그녀는 꿈이었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돈을 위해 결혼했고 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던 코스타,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그의 계획에 동참했던 헌트. 그렇게 좋아했던 돈은 지옥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그들의 어리석음에 박수를 보내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